장군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젊은 부사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61세 강호석 대장의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역 사성장군 7명이 모두 동시에 전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아시나요? 바로 어제 한 대장이 마지막 부대 방문에서 보여준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년간 품에 간직해온 편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도 분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켜져 온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쉬시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소원을 적으면 이루어지실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뉴스나 자극적인 소식들에 가려져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조용한 감동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30년을 한결같이 지킨 약속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약속이나 다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강호석 대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군인의 전역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지켜낸 신념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강호석 대장이 어떤 분이었는지부터 천천히 알아보시죠. 어제 저녁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역 사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한다는 소식이었죠. 합참의장부터 시작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까지 우리나라 군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한 번에 한두 명씩 교체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말 그대로 전원 교체였거든요.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청산을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보려는 건 바로 강호석 대장의 이야기입니다. 61세의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35기로 입학하셔서 무려 38년간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중위로 임관하셔서 대장까지 정말 모든 계급을 거쳐오신 분이죠. 강 대장님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농사를 짓던 부모님 밑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어릴 적부터 반듯한 성격으로 유명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농사일 도와줄 아들을 군인으로 보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강 대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18세. 청년의 모습을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해요. 육사 시절에도 모범생이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성실함이 돋보이셨죠. 동기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요. 중위로 임관한 후에는 주로 전방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거치면서 항상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이셨어요. 특히 부하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셨는데 늘 군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결혼은 29세에 하셨습니다. 부인 김영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선후배 소개로 만나서 2년간 연애 끝에 결혼하셨어요. 군인 아내로서의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항상 남편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셨죠. 슬아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 강민수 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계시고 둘째 강민호 씨는 법무관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복무 중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무척 존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강 대장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30년 전부터 가슴 주머니에 항상 간직하고 다니는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료 장교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그 편지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용히 그 편지를 꺼내보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죠. 이 편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 대장님 본인도 그 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계셨거든요. 형님, 그 편지가 도대체 뭡니까? 후배 장교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 대장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신비롭게만 여겨졌던 그 편지. 하지만 누구도 그 내용을 알려고 억지로 캐묻지는 않았어요. 강 대장님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녁 소식을 들으면서 부대 내에서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편지와 관련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죠. 강 대장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로 한 부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제1보병사단이었습니다. 그분이 중령 시절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했죠. 지금부터 약 18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 부대는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최전방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장병들의 사기가 유독 높기로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호석 중령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우리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당시 부하였던 김상철 중사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는 원사로 진급해서 여전히 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강중령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추운 겨울날 새벽에 초병선은 병사들 챙기러 나오시고 휴가 못 간 병사들이 있으면 명절 때 직접 격려하러 오시고 김원사의 말처럼 강 대장은 정말 세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특히 신병들이 군대 적응을 못할 때면 직접 상담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18년 전 바로 그 부대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강중령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죠. 그해 12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병으로 입대한 이준호 일병이 있었어요. 나이는 20살 부산에서 올라온 외아들이었죠. 이준호 일병은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가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입대하게 된 거였거든요. 문제는 군대 적응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이해가 좀 느리고 규칙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선임들로부터 면박을 당하는 일이 잦았죠. 이준호, 너 또 틀렸잖아. 정신 좀 차려라, 정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준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호석 중령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중령이 이준호 일병의 상황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던 중에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누구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경례를 했지만 강중령의 눈에는 이미 다 보였죠. 빨갛게 부어오른 눈과 떨리는 어깨를 말이에요. 잠깐 이준호 일병 내 사무실로 와. 네, 대대장님. 사무실에 들어온 준호를 보며 강중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인지 전부 말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 준호였지만 강중령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선임들의 면박,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까지 말이죠.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시고 어머니도 관절염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더 걱정하실까봐. 준호의 말을 들으며 강중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부대 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달랐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마음이 강중령의 가슴을 건드렸거든요. 알겠다. 오늘은 들어가서 마음 편히 취침한다. 알겠나? 그 다음 날부터 강중령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준호를 직접 자신의 부관으로 발탁한 거였어요. 다른 병사들 눈에는 승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죠. 대대장님 부관이라니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중령은 준호에게 간단한 업무들을 맡겼습니다. 서류 정리, 일정 관리, 방문자 접수 같은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나갔죠. 더 중요한 건 강중령이 준호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절대 다그치지 않았고 실수를 하면 차근차근 다시 알려주었어요. 이준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하자. 네, 대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한 거였죠. 준호 많이 달라졌네. 맞아. 요즘 웃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동료 병사들도 준호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중령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강중령이 준호의 부모님께 보낸 편지였어요. 준호 몰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낸 거였거든요. 준호 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이준호 일병의 대대장 강호석입니다. 준호가 부대에서 정말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을 두셔서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준호의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강중령은 이런 일들을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그날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추운 겨울날이었죠. 준호는 평소처럼 대대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진 거였어요. 이준호. 강중령이 급히 달려가 준호를 흔들어 깨웠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즉시 의무실로 옮겨졌고 곧바로 응급차가 호출되었어요. 혈당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후송해야겠어요. 군의관의 말에 강중령은 직접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부대 일정도 뒤로 미루고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당뇨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어떻게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입대 검사를 통과했을까요? 의사의 말에 강중령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준호의 입대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당뇨 환자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작 준호 본인도 유전성 당뇨가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숨겼던 거죠.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을까? 강중령이 준호의 의식이 돌아온 후에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의 대답은 가슴 아팠습니다. 대대장님,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군대 못 가면 아버지가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군대 와서 치료비라도 아끼면 집에 도움이 될까 해서. 순간 강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살 청년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기고 군대에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보야. 건강이 우선이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강중령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의사는 준호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를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정이었죠. 의무 전역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무실장의 말에 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준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정말 전역해야 하나요? 저는 여기서 더 일하고 싶은데요. 준호야, 내 몸이 중요해. 집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 하지만 제가 전역하면 집에서 뭘 하겠어요? 아버지 치료비도 벌어야 하는데. 준호의 말에 강중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이 여전히 가족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강중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강중령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개인 연락망을 총동원해서 준호를 위한 일자리를 알아본 거였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강호석입니다. 혹시 성실한 젊은이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린 끝에 마침내 한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강중령은 즉시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뽑아주신다고요? 그래, 대신 면접은 봐야 해. 하지만 걱정 마.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중령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준호의 저녁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강중령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 쓴 후 강중령은 그것을 봉투에 넣고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그 편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된 게 말이죠. 대대장님, 이제 정말 가야 하는 거죠? 저녁 당일 준호는 마지막으로 강중령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니까 힘내서 해. 대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음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울긴 왜 울어? 남자는 그렇게 울면 못 쓴다. 강중령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대장님, 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준호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중령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좀 더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에게서 편지가 온 거였어요. 대대장님께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편지에는 준호의 근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적응도 잘하고 있고 당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대대장님, 제가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대대장님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편지를 읽으며 강중령은 뭔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준호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 후로도 준호에게서는 꾸준히 편지가 왔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안부를 묻는 편지였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부모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올 때마다 강중령은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는 점점 뜸해졌어요. 준호도 바빠졌을 테고 강중령도 진급하면서 더 바빠졌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중령은 어느새 준장이 되어 있었고 준호의 편지는 완전히 끊겼어요. 준호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강준장은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주머니의 편지를 만져보곤 했죠. 사실 그 편지는 준호에게 쓴 것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준호야, 너를 보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리더라는 건 부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고마워.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강준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대신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강준장은 소장, 중장을 거쳐 마침내 대장까지 진급했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준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녁을 하루 앞두고 제1보병사단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대장님, 혹시 이준호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부대를 안내하던 김상철 원사가 갑자기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준호? 설마 그 준호 말이야? 네, 맞습니다. 18년 전 대대장님 부관이었던 그 준호 말이에요. 순간 강 대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 김원사의 다음 말에 강 대장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말입니다. 그 준호가 지금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원사의 말에 강 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성공적으로요. 파주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강 대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소심하고 어려움을 겪던 준호가 사업가가 되었다니요. 그런데 원사,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있어? 그게 사실 저희 부대 장병들이 자주 그 빵집을 이용하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작년쯤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김원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빵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제1보병사단 소속이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18년 전에 이 부대에서 복무했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강 대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그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때부터 준호 사장님이 저희 부대의 빵을 자주 후원해주고 계세요. 특히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는 꼭 찾아와서 장병들 간식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준호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정말 은혜를 입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김원사의 말에 강 대장은 가슴 주머니의 편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물어본 적은 없나? 물어봤죠. 그런데 강호석이라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그분이 지금 대장님이 되셨다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왜 안 했어? 괜히 번거롭게 해드릴까 봐서요. 그리고 대장님께서도 바쁘시니까. 강 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원사, 내가 내일 전역한다는 거 준호가 알고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강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군복을 벗는데 준호를 만나지도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원사, 혹시 그 빵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네, 부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준호 베이커리라는 이름이에요. 준호 베이커리. 강 대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소심했던 준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다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장님, 혹시 가보실 생각이세요? 글쎄, 갑자기 찾아가면 준호도 놀랄 것 같은데. 사실 강 대장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죠.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대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사실 준호 사장님이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강 대대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강 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도 하셨어요. 드리고 싶은 게?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강 대장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자신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원사,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나?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빵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김원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준호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날 밤 강 대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준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말이죠.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그 편지를요. 준호야, 내일이면 드디어 너를 만날 수 있겠구나. 강 대장은 편지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저녁을 하루 앞두고 준호의 소식을 듣게 된 것, 그리고 마침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 대장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강 대장은 김원사와 함께 준호 베이커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가슴 주머니의 편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대장님, 긴장되시나 봅니다. 그런가, 18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강 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주 시내의 풍경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준호 베이커리입니다. 김원사가 가리킨 곳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빵집이 있었습니다. 준호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생각보다 크네. 네, 2층까지 있어요.
1층은 빵집이고 2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 대장은 잠시 빵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대장님, 들어가시죠. 김원사의 격려에 강 대장은 용기를 내어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벨소리와 함께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인사를 했어요.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강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금방 갑니다. 강 대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보다 낮아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준호의 목소리였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도와? 준호는 강 대장을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빵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준호야, 잘 지냈니? 강 대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준호의 순수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죠. 네, 대대장님? 정말 대대장님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장이야. 많이 늙었지? 죄송합니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세요? 준호가 다가와서 강 대장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곳을 아셨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김원사가 알려줬어. 내가 이 근처에서 빵집을 한다고. 그제야 준호가 김원사를 발견했습니다. 아, 원사님이 대장님을 모셔온 거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2층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장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음료? 커피 좋아. 3층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자 준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대장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찾았다고? 네, 몇 년 전부터 계속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육사 동기분들에게도 물어보고. 하지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강 대장은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니요. 왜 나를 찾으려고 했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대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준호가 내민 건 작은 봉투였습니다. 강 대장이 받아보니 꽤 두툼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강 대장이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두꺼운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대장님, 편지부터 읽어주세요. 강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존경하는 강호석 대장님께 18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강 대장은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장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단순히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강 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대장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답받는 날이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요. 정말 그랬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장님, 저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처음에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성실히 일한 결과 과장까지 승진했죠. 그런데 5년 전에 큰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대장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강 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창업을 했다고? 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장님께서 절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텨낸 결과 지금은 파주에서 제법 알려진 빵집이 되었어요. 2호점도 준비 중이고요. 강 대장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이 돈이 2천만 원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대장님을 위해 모은 돈이에요. 뭐라고? 2천만 원을? 강 대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돈을 모아뒀다니요. 대장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모을 거예요. 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때까지요. 아니야, 준호야. 이건 받을 수 없어. 강 대장이 통장을 다시 준호에게 밀어줬습니다. 왜요? 제 진심인데요. 내 진심은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내가 널 도운 건 보상을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았기 때문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장님, 그리고 말이야, 사실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네. 강 대장은 가슴 주머니에서 30년간 간직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편지 같은데요? 너에게 쓴 편지야. 30년 전에. 준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에게요? 30년 전에요? 응, 읽어볼까? 강 대장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준호야, 너를 보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리더라는 건 부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고마워. 강 대장이 편지를 읽어주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대장님, 대신 이 편지를 평생 간직하기로 했어. 내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동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대장님께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전혀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였는지 몰랐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감동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대장님, 그럼 제가 모은 이 돈은 어떻게 하죠? 좋은 곳에 기부하자. 어려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곳에. 혼자요?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강호석, 이준호 장학기금으로 하면 어때? 준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김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 시간이. 강 대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부대로 돌아가야겠네. 벌써요?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준호는 아쉬워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저녁이거든. 마지막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그럼 내일 저녁식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꼭 와줘.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18년 만에 만난
은인의 마지막 공식 일정에 참석할 수 있다니요. 대장님,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대장님은 저녁 후에 뭘 하실 계획이세요? 강 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럼 저와 함께 일하시는 건 어때요? 뭐라고? 저희 빵집에서 말고요.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일 말이에요. 강 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일? 베이커리 기술을 가르쳐주는 직업교육원을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창업도 도와주고.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대장님의 리더십과 제 기술을 합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대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다니요.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정말 같이 해주시겠어요? 그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뭔가요? 그 2천만 원, 그걸 시작 자금으로 쓰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오전 강 대장의 저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엄숙한 행사였어요. 하지만 강 대장의 눈은 계속 관객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올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런 큰 행사에 민간인이 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준호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각하, 38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강 대장에게 전역증을 수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강 대장은 정중히 답례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정말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 대장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어요. 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강 대장이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준호, 정말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대장님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데요. 준호는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강 대장은 꽃다발을 받으며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호가 자신을 위해 와준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장성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대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분은 이준호 사장님이야. 18년 전에 내 부하였던 친구지. 아, 그런 인연이 계시는군요. 한 중장이 준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업은 뭘 하세요?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강 대장님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사업? 다른 장성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때 한 소장이 강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나오시네요. 전역하자마자 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니. 뭐 그런 게 제 본분인 것 같아서요. 강 대장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식이 모두 끝나고 강 대장과 준호는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대장님, 이제 정말 민간인이 되신 거네요. 그런 것 같네. 기분이 묘해. 후회되지 않으세요? 강 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
저도 그래요. 대장님과 함께 할 일을 생각하면 정말 설레요. 두 사람은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8년간 몸담았던 군 생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대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축하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저희 빵집에서 작은 모임이지만요. 누가 온다고? 김 원사님이랑 몇몇 분들, 그리고 제 가족들도요. 대장님 가족분들도 초대했어요. 내 가족도? 네, 어제 사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오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니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저녁 7시 준호 베이커리 2층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강 대장의 부인과 두 아들, 김원사와 몇몇 부하들, 그리고 준호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건배, 강 대장님의 저녁을 축하합니다. 준호가 잔을 들자 모든 사람들이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강 대장은 이런 따뜻한 모임을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준호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 강 대장의 부인이 남편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18년 전에도 좋은 친구였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 함께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응,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강 대장의 큰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호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가? 18년 전 일 말이에요. 그때 준호 사장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셨잖아요.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좋은 아버지를 둔 것 같아요. 강 대장은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김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원사님 정말 감사해요. 원사님이 아니었으면 대장님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대장님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아니, 그보다 더한 분이죠. 보니까 대장님도 사장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 대장이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님.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저녁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준호에게 고마워요. 강 대장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8년 전에는 내가 내게 작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깨달았어. 사실은 내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일도 정말 기대돼.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대장님. 그럼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좋은 일만 하자고. 약속드려요. 준호가 힘차게 대답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부터는 계급 말고 그냥 형이라고 불러. 우리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잖아. 형님이라고요?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사업 파트너잖아. 준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파티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한 만남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강 대장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좋은 선택한 것 같아. 저녁 말씀이에요? 아니, 준호와 함께 일하기로 한 건 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인연이에요. 강 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편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파주 시내에 희망 베이커리 교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강호석 전 대장과 이준호 사장이 함께 세운 직업교육원이었어요. 형님, 오늘 첫 수업인데 떨리네요. 준호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강호석은 교육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최신식 오븐과 제빵 기구들로 가득한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강 대장이 준호에게 쓴 그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진짜 리더라는 건 부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옆에는 준호가 새로 쓴 문구도 함께 걸려 있었어요. 진짜 성공이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오전 9시 드디어 첫 번째 교육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는데 각자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 그리고 18년 전 준호처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호석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인사하자 교육생들도 조금은 긴장한 듯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왜 이 교육원을 희망 베이커리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강호석이 물었습니다. 저희 둘의 만남이 바로 희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8년 전 한 청년의 작은 희망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냈거든요. 준호가 교육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온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할 일이에요. 교육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호흡은 정말 완벽했어요. 강호석은 리더십과 마음가짐을, 준호는 실무 기술을 가르쳤죠. 빵을 굽는 건 단순히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준호가 반죽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강호석이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 한 교육생이 조용히 강호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18년 전 준호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이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강호석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18년 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 여기 서 있게 되었어요. 교육생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교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정말 보람되네요. 그래,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어.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약속했잖아. 강호석은 벽에 걸린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간직해온 그 편지가 이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형님, 그 편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밤 강호석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38년 군복무보다 더 중요한 일을 찾은 것 같다. 준호와 함께 만들어갈 이 작은 희망들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성장군 7명 전역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편지 한 통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그 재회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된 이야기였죠. 때로는 우리가 한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줄 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약속이나 다짐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 작은 마음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